정부와 지자체, 기업, 노동계가 함께 힘을 모아서 적정임금을 보장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자라는 취지의 이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습니다. 18일까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인데 이해관계가 엇갈려서 쉽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권순우 기자와 함께 이 부분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먼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뭔지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현재 상황 짚어보죠. 예, 광주에다가 자동차 공장을 만드는 거예요. 예. 자동차 공장은 아무래도 고용 창출 효과가 크기 때문에 한 1,000여 명 정도를 고용할 수 있는 자동차 공장을 만들게 되면은 주변 협력업체까지 합쳐서 광주에 한 1만여 개 정도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게 광주형 일자리의 핵심입니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 공장을 만들고 노동계는 기존의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보다 임금 수준을 낮춰서 기업의 경영 부담을 좀 덜어주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어떤 공공주택이라든지 공공교육시설을 통해서 주거비와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좀 덜어주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예.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서로의 이해관계를 조금씩 한 발씩 양보하는 그런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건데요. 어제가 사실 국회 예산 심의를 하는 마무리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하나의 데드라인으로 인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 협상단과 현대차가 1박 2일 동안 토론을 했지만 협상에 이르지 못해가지고 이번 주 일요일 18일까지 다시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처음에 사업을 추진할 때 현대차라는 기업을 끌어들일 때 제시했던 안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조건들이 좀 달라지면서 좀 협상에 좀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광주시와 한국노총이 13일 날 어떤 합의 사항을 전해서 그 합의 내용을 이제 광주시한테 위임을 한 상태인데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협상단이 현대차와 지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광주시 추진단은 연봉은 3,500만 원으로 해서 주 40시간 근로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임금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에 대해서는 임금 교섭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임금 교섭을 통해서 임금을 정하는 게 아니라 물가 상승률에 연동해가지고 좀 하겠다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임금 교섭을 매년 하게 되면은 현재 현대차 같은 경우는 노조와의 갈등으로 임단협을 굉장히 추진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단체 협약에 대해서도 처음에 공장이 좀 정착이 될 때까지 한 5년 정도는 단체 협약을 좀 유예하자라고 현대차 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광주시에서는 단체 협약도 노사 교섭을 통해서 결정을 해라라고 지금 안건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약간 다른 시각에서 좀 봤을 때 자동차 산업이 힘들다라는 점은 이제 너무나도 많이 아실 테고 이 시간 통해서 권순우 기자와도 얘기를 했었는데 예. 이제 와서 경량 SUV 공장 이게 지속 가능할까라는 좀 비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현대차의 판단에는 계속 지속 가능하다고 보니까 했다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나머지 분야에서는 좀 그런 걱정들이 많아서 내연기관 자동차의 시대가 종말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등 친환경차를 생산하는 안건을 또 제시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친환경차 판매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초기 공장 가동률을 높일 수 없다는 한계가 좀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현대차 공장에서도 친환경차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기존 노조와의 갈등도 예상되면서 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노조의 반발도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추진되는데 굉장히 큰 난관 중에 하나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요. 현대차, 기아차 노조는 자동차 생산이 지금 줄어들면서 전반적으로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추가로 생산을 한 10만 대 이상 할 수 있는 공장을 짓게 된다면은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광주형 일자리로 10만 대 규모의 추가가 된다면은 다른 자동차 공장의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풍선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즉 자신들의 울산 공장이라든지 소아리 공장 같은 경우가 조금 위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주노총과 현대차 노조 그리고 기아차 노조는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감안을 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와중에 또 가장 쟁점이자 궁금한 점이 임금 수준이 그러면 어느 정도 될까라는 네. 건데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추산을 할 수 있을까요? 현대차농 직원들의 임금이 작년에 평균 9,200만 원이었어요. 예. 여기에 비하면은 연봉 3,500만 원이면 굉장히 좀 작다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반값 일자리다라고 이제 비판을 좀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 평균 임금으로 보면 이게 단순히 낮다라고만 보기가 좀 어려운데요. 광주시의 어떤 평균 임금은 4천만 원 이하가 무려 80%에 달합니다. 예. 그러니까 33만 500만 원 정도를 받으면은 이게 중상위권 이상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청년임금으로 한정해서 보면은 4천만 원 이상이 그 청년 취업자의 1.5%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광주라는 지역 안에서의 그 정도 일자리라는 건 꼭 나쁘다고 보기는 좀 힘들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그 추가로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교육비와 주거비 부담을 덜어준다면은 그렇게 나쁜 일자리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광주형 일자리 어떤 합의 사항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을 보면 18일 전까지 합의되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좀 전망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어제를 데드라인으로 잡았던 거는 정부 예산 심의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근데 예산 심의 기간을 넘긴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정부라든지 아니면 여당에서도 굉장히 좀 그 신경 쓰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 예산 배정은 어떻게든 되지 않겠냐라고 좀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세부 사항으로 협상 내용이 디테일해지면서 여기에 뭐 그 하청업체의 납품 단가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그 다른 세부적인 안건들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계속적으로 바뀌면서 테이블 위로 조건들이 자꾸 올라오고 있는 형국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영에 또 이제 좀 참여를 하고 싶다라는 의견 같은 경우는 경영진들이 받아들이기 좀 힘든 측면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예. 그래서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은 그 경량 SUV라는 게 많이 팔리기 때문에 공장 가동률을 높이고 거기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경량형 SUV가 작고 저렴한 자동차이기 때문에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차종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세부 조건들에서 뭔가 이렇게 다른 부담들이 더해진다면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좀 지속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한 진행 상황도 저희가 관심 있게 꾸준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